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HK 이노앤, 크래프톤, 플래티어, 엠로까지 줄줄이 상장 일정이 잡혀 있어요. 매일매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8월 2주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타자 HK 이노앤, 과연 상장일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간단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배정 현황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우선 우리 사주의 청약률이 100%였어요. 그래서 단 한 주도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7천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HK 이노앤의 1인당 연봉 대비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배정받은 수량을 모두 청약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기관들에게는 어떻게 배정됐는지 한번 봅시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배정 전에 13.49%에서 배정 후 26.6%로 증가하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비슷한 규모의 제약 바이오주와 비교를 했을 때 SD 바이오 센서의 수요 예측대 비율은 12.45%인데 최종은 31.5%까지 늘어났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수요 예측대 비율은 19.31%였는데 최종은 26.31%까지 증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져보면 HK 이노앤이 사실 가장 낮은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기관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봅시다. 늘 보여드리는 표지만 기관별로 그리고 확약 기간별로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 수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정 비율만 제가 따로 계산을 해서 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보시면 6개월 확약을 신청한 운용사한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배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4%. 3개월 확약 운용사는 0.09%. 차이가 좀 확 나죠? 어쨌든 보시면 그래도 6개월과 3개월에 배정된 비율이 1개월, 15개월 대비해서 크게 높다는 것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운용사 중에서도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확약을 신청한 다른 기관들에게 배정된 비율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점으로 남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 기관 투자자의 배정 현황을 보시면요. 거래 실적이 있었던 해외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거래 실적 무 해외 기관들이 조금 확약을 신청했던 모습이죠. 그런데 배정된 수량을 보면요. 거래 실적 무 중에서 확약 신청한 수량 대비 진짜 극소량 배정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래 실적 유 미확약을 보세요. 120만 주 넘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늘상 있는 일이라 그렇게 놀랍지도 않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의미 있게 상승시키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비율로 치면 1.53%란 말이죠. 앞에서 확약 신청했던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배정 비율이 1% 이상인 곳은 6개월 확약 운용사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 배정된 총 수량 중에 확약 신청한 비율 0.03%에 그칩니다. 매우 아쉬운 결과네요. 미확약 수량인 121만 4,200주, 상장일에 바로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처럼 반대의 결과가 펼쳐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상황은 이렇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부분은 6개월 확약에 배정된 비중이 큰 차이로 높아요. 16.81%. 상장 후 15일 이후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다는 거. 이렇게 장기 확약 비중을 높게 줬다는 것은 그나마 칭찬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 비율이 높았던 탑3. 1순위는 6개월 확약 신청한 운용사였고 2순위가 미확약 해외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거래 실적이 있었던. 그리고 3순위는 또 미확약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미확약한 기관이 신청 수량 대비해서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불공평한 결과죠. 그래서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의미 있게 끌어올려주지는 못했어요. 아쉬운 부분인데 그나마 확약 배정된 수량 중에서는 6개월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게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기존에는 28%가 유통 가능했는데
기관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을 감안해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22.8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유통 가능 비율은 그래도 생각보다 꽤 줄어들게 된 거예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3,90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봤을 때 유통 제한 물량 중에서 최대 주주는 2년 동안 의무 보호를 약속했고요. 재무적 투자자들은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까지도 매도 제한을 걸었어요. 우리 사주 조합은 1년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부분이 없다. 이거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또 앞에서 확약 비율도 6개월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규모와 유통 가능 금액을 비교해서 보시면 상장일 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SD 바이오센서도 마이너스는 안 났잖아요. 네, 그냥 가볍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된 내용도 가볍게 훑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서 기대 주가를 계산해 볼 텐데요. 먼저 중요한 사항, 고지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제시하는 기대 주가는 이론적인 계산에 따른 주가일 뿐입니다. 이 가격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상장일의 주가는 이런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사실 심리와 수급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로만 그런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HK이노에는 EV EBITDA 방식을 가치평가 방식으로 활용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적용 EBITDA는 2021년 예상 EBITDA를 가져왔어요.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1,322억 원. 여기에 투자설명서에서 산출했던 EV EBITDA 배수 그대로 적용했고요. 21.01배. 곱해서 평가 EV는 2조 7,775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순차익금을 빼서 평가 총액 2조 4,014억 원을 도출했어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니까 주당 평가가액은 83,000원이 나왔습니다. 공모가가 59,0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주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해 볼 뿐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최근 공모주들의 상장일 흐름이에요. 카카오뱅크부터 아모센스까지만 우선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는 에브리봇, 아모센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특히 시초가가 최고가인 경우는 하나도 없고 모두 시초가 이상의 가격을 장중에 찍었어요. 특히 최고가는 9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사이에 기록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맥스트는 바로 따상이었고요. 그래서 시초가나 장 초반에 급하게 파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근 흐름을 살펴봤을 때 우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가격을 형성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요. 대신에 시초가가 당일의 최고가는 아니더라고요. 최고가는 9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만들어졌다.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당연히 100% 모든 종목이 이렇게 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확신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 저보다 잘 아시겠죠?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K이노엔 좋은 성과 내면서 월요일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